제가 이 내용은 컨텐츠로 꺼낼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많은 대표님들과 요즘 EU 투어를 한창 다니면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기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EU 투어 10월달 6기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했으니 영상 시청 후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PL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3PL 업체는 뭐가 더 중요한 것 없이 금액이 싸고 소통이 잘 되는 곳이 당연히 최고겠죠. 이 두 가지가 물론 제 기준에서는 1순위입니다. 비용적인 부분은 요즘 시세 기준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PL 창고 위치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인천에 무조건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의 대답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가 답이고요. 금액 저렴하고 소통 잘 되는 곳이 제일입니다 라고 항상 답변을 드려요. 단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피겠죠. 내가 다루고 있는 상품들이 평균적으로 부피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인천 또는 인천 근거리로 3PL 업체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처음 3PL 업체를 접근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이해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많이들 소싱들을 하시잖아요. 뭐 뷰티 쪽으로 손톱에 붙이는 네일 팁이라든지 뭐 스카프, 모자 등 패션 잡화나 의류나 또는 뭐가 있죠? 주방용품 쪽으로는 뭐 국자라든지 냄비, 손잡이, 뭐 머그잔 등등 이런 부피가 좀 작은 것들이 내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품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3PL 창고의 위치는 그리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내 상품들을 창고에 보관해 뒀는데 업체의 비용을 지불하고 재고 실사도 가끔씩 진행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직접 내가 가서 재고 실사도 직접 하고 중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오더를 해서 넘어오는 것이 아닌 소량씩 단순 사입으로 들어오는 경우라면 특히나 집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창고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차례 수입이 돼서 상품들이 들어올 때는 정상적인 상품이 들어오다가도 언제 갑자기 불량이 아주 심하거나 내가 주문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상품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물류 창고에서도 확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것까지는 냉정하게 창고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겠죠. 부피가 작은 물건들은 인천항에 도착을 해서 내륙 운송이라고 하죠. 3PL 창고까지 택배 또는 화물로 운반이 됩니다. 창고가 인천이랑 거리가 있다고 해도 택배로 받거나 차량 배차 한 번 정도면 상품 한 개 한 개에 녹아 들어가는 운임이 그렇게 부담되거나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수량이 많아서 1톤 트럭 한 2대 정도 받는다고 해도 수량이 많으니 충분히 내륙 운송비가 부담이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 개별 포장이 다 되어 있는 쓰레기통이라든지 가구나 또는 뭐 자동차 타이어나 등등 부피가 좀 큰 상품들은 쉽게 말해서 1톤 트럭에 100개가 실려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인천 창고에서 상품들을 받게 되면 1톤 트럭 한 번 배차돼서 움직이는데 뭐 25,000원, 3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상품 개당 내륙 운송비만 녹아 들어가는 비용이 개당 뭐 한 250원, 3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인천에서 거리가 멀다고 하면 2배에서 2배 이상도 들겠죠. 즉 내가 주로 소싱하는 상품들의 개당의 부피가 크면 인천과 가까운 지역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며 부피가 작다면 내가 관리하기 쉬운 쪽으로 물류 창고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고요. 저도 몇 달 전쯤 새로운 업체를 조인할 일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요즘 쿠팡 로켓크로스 덕에 워낙 사입을 하는 사업자들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3자 물류 시스템에서 로켓크로스 출고는 기본이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로켓크로스 출고를 안 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다들 너도 나도 로켓크로스는 출고를 하는 것 같고요. 물류 창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경쟁이 심해지니 많이 낮아진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극소형 기준의 택배 비용과 포장 비용의 합이 저렴한 곳은 2,15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할만하죠. 그런데 이게 싸면 또 저게 비싸고 이게 엄청 싸면 소통이 안 되고 저게 싸면 내가 원하는 대로 포장도 잘 안 되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나와 잘 맞는 업체를 찾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요즘은 더욱이나 처음 사업에 진입하시는 분들도 월에 100건도 안 되는 초보 셀러 분들 눈치 안 보고 우대해 주는 곳도 너무나 많고 충분히 3PL 업체를 적극적으로 훨씬 더 활용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견적서의 금액적인 가이드를 제 기준에서 드려보자면 먼저 가장 중요한 보관 비용과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할 때 발생되는 택배 비용과
포장 비용 부분일 텐데요. 먼저 보관 비용은요, 요즘 많이 낮아져서 한 팔레트 기준에 1에 500원 정도에서 700원 정도 적당한 것 같고요. 월에 팔레트당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보관 비용 정도겠죠. 한 팔레트는 아시다시피 가로 세로 1100에 1100 정사각형 팔레트에 높이는 조금씩 업체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1600에서 1800 정도 되겠죠. 처음 소량으로 보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 팔레트에 스큐 수의 제한 역시 업체별로 그리고 상품별로 조금씩 다 다르니 잘 협의해서 한 팔레트 안에 뭐 스큐 4가지를 넣든 6가지를 넣든 좀 늘려달라고 하면 좋겠죠. 몇 가지 상품만 소량으로 보관한다고 한다면 4팔레트, 5팔레트 정도 사용을 해도 월에 보관료가 10만원 정도면 따로 창고를 내가 직접 구하지도 않고 집에다가 막 물건을 쌓아놓고 힘들게 택배비 2,900원에 계약해서 상품 발송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거죠. 물론 포장도 직접 안 해도 되는 게 이 편한 3자 물류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택배 비용은 저렴한 곳은 극소형 기준에 1,850원부터 요즘은 많이 낮아져서 2,400원 정도까지 적당한 것 같고요. 포장 비용은 300원에서 600원 사이가 적당한 것 같아요. 택배비랑 포장비가 2,900원을 안 넘는 게 좋겠죠. 저렴하고 친절한 곳들 많더라고요. 바코드 작업 비용도 150원 아래가 적당하고요. 200원도 비쌉니다. 바코드는 중국 쪽의 에이전시에서 작업을 직접 해서 물류 창고로 들어오는 게 좋겠죠. 쿠팡 로켓크로스 출고 시 박스당 출고 역시 작업비가 업체마다 다 다른데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 이게 싸면 또 저게 비싸고 하니 저게 비싸면 이게 싸고 하니 이 창고 선정 역시 내 사업과 맞는 창고가 분명히 있어요. 즉 가이드를 요즘 시세로 저는 드리는 거지만 서로 환경이랑 주력하는 판매 상품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폐쇄물 쪽으로 내가 싼 거를 많이 팔겠다면 소통이 되던 안 되던 무조건 싼 데로 가서 수량 미친 듯이 빼는 거고, 난 서비스 상품도 줘야 하고 포장도 조금 더 신경 쓰고 싶다 한다면 너무 큰 물류 업체보다는 적당하게 작으면서도 가격이 비싸도 꼼꼼하게 내 상품을 집중해서 먼저 처리해 주는 곳이 훨씬 더 좋겠죠. 무조건 싼 걸 원하면서 꼼꼼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바라는 건 또 본인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게 희생을 하면서 내 사업에 함께 투자해 주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새로 생긴 업체들도 결국에 처음에는 친절하고 비용도 매우 저렴하다가 고객이 늘어나면 결국 다 똑같습니다. 창고도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뭐든 어느 정도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 절충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물론 실력이겠죠. 난 무조건 값싼 걸 원하는데 완벽주의자다. 사업 절대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협업하는 회사들에서는 더욱더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부피 생각하면서 창고 위치 선정하시면서 여러 업체 견적서 받는 거 돈 드는 게 아니니까 다 견적서 받아보시면서 꼼꼼히 나의 판매 플레이와 잘 맞는 곳, 앞서 말씀드린 요즘 시세에 업다운을 해보시면서 선정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부분은요, 특히나 월에 500건, 1000건 택배가 아직 안 되시는 분들은 항상 견적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운영관리비라고 해서 별도로 월에 1000건 미만이나 3000건 미만이라고 해서 별도로 50만원 또는 40만원 또는 계약 시에 몇 건 미만이면 얼마를 내라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그런 곳들은 큰 업체들 위주로 진행을 그냥 충분히 받아도 되는 곳이니 굳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돈 받는 곳에 안 가셔도 돼요. 충분히 초보자분들 우대해주면서 같이 지금부터 성장하면 된다라는 업체가 요즘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많이 해보셔도 괜찮은 업체들 많이 나오고요. 요즘은 쿠팡 로켓크로스 위주로 내보내는 업체들도 간간히 있던데, 일반 배송의 경우는 선금을 오히려 받고 차감 형태로 진행을 하던데 굳이 성금까지 내고 진행하실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합 배송 시에도 3개 이상부터 200원 정도를 더 붙이는 것도 있고 100원을 더 붙이는 것도 있고, 상품이 창고로 입고가 될 때 제품 검수 및 정리 비용을 따로 받는 곳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상품들을 입고 시에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창고로 트럭이나 다마스 같은 차량이 와서 물자를 하역할 때 받는 비용인 거죠. 박스당 1,000원을 받는 곳도 있고 박스당 1,500원인 곳도 있고, 한 팔레트를 받을 때 한 팔레트 기준에서 4,000원 또는 4,500원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계산해 보시면서 나와 맞는,
내 사업 방향과 맞는, 내 사업의 구조와 맞는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계산해 보시면서 업체를 선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 추천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제가 쓰는 주력 업체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회사의 이사님 가족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좀 비싼 편이에요. 좀 비싼 편이고, 그냥 뭐 식구인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용 중인데, 최근에 알아본 곳들은 거래를 해보고 추천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3PL 업체를 하시는 분들, 3PL 업체를 홍보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댓글 적어주셔도 좋겠네요.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여러 걱정에 마음의 벽이 3PL 업체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있겠지만, 저는 처음부터도 3PL 업체를 활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3자 물류라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3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요. 먼저 보관할 곳이 없거나 배송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택배 계약을 저렴하게 못 했을 때, 오히려 포장 비용까지 3PL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저렴할 때, 이 경우가 제일들 많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그놈의 레버리지 유튜브에서 어느 순간부터 레버리지 하면서 직원 채용부터 상품 발송부터 등등 사무실 안에서 또는 방구석에 시스템을 만든다 어쩐다 하면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놈의 레버리지 노래를 그렇게들 부르시는데, 그래야 사업을 잘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 세상에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레버리지 때문에 망하는 사업자의 현실을 저도 사업 이제 22년이 지나서 23년, 24년을 해오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 레버리지가 필요한 거고, 어떤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하면 안 되는지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유투어 10월 6기 신청 많은 참여들 부탁드리겠고요. 긴 연휴들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레어벌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